오늘은 어떤 거 좀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어떤 거 이야기부터 시작하기로 하겠는데, 그러니까 해겔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이제 어떤 거 변증법적 철학이라 뭐 이런 어떤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분의 이제 저작에 이제 예술 철학이라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좀 아름다운 것이라든지 어떤 미적 가치가 어떤 높은 것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실 줄 알았는데, 해겔 어떤 예술 철학에 보면은 이제 예술에서 어떤 거 이제 정의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뭐 예술은 뭔가 때 철학적으로 어떤 그 아름다운 것이라든지 뭐 진리를 포함하는 그런 그 개념이라든지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감각적 드러냄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는 것은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이제 감각의 어떤 거 좀 호소하고 이제 감정의 호소에서 이제 우리들의 어떤 거 좀 감흥이라거나 이제 그런 거를 이끌어낸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각이라거나 무슨 시각, 청각이라거나 인간의 이제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흥취라거나 감흥이라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은 단순히 개념적인 거기보다는 뭔가 우리한테 좀 뭔가 느낌으로 이제 현실적인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것 좀 이제 그런 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시에 있어서도 이제 뭔가 좀 정서라든가 뭐 이런 또 형용사를 많이 사용해서 어떤 거 좀 지은이 어떤 느낌을 강조한다라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뭔가 감각의 이제 드러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느낌이라든가 뭔가 새롭게 뭔가 접했다라든가 이런 걸 어떤 자각을 이제 어떤 거 읽는 사람 어떤 거 이제 내면 세계 속에 이제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어떤 거 중요한 이제 그런 이제 일종 시점 이해의 요체다. 그렇게 우리가 좀 말씀드릴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우리가 현대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너무나 어떤 그 비인간적이고 우리가 복잡하고 이제 뭐 내인이 많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100년 전에 어떤 그 자동차가 말 대신에 막 자동차가 거리를 누비기 시작하고, 이제 100년 전에 뉴욕에 지하철이 뚫릴 때부터 사람들이 어떤 거 이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지하철을 타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렇게 좀 마차를 끌던 그런 어떤 거 좀 교통수단을 사용한 시대였던 거에서는 먼지도 많이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어떤 오염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리얼리즘 시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에즈라 파운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뉴욕 뭔가 너무나 이제 인총이 많고 먼지가 많고 또 사람이 막 쓰레기를 마주면 이제 지하철 정거장 같은 데 버리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을 맞이하면 현대의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람 살 만한 세상이 아니다. 그런 거 100년 전에 이미 에즈라 파운더가 딱 두 줄의 시로 여러분 아신 대로 어떤 그 요약을 해서 이제 어떤 발표를 했는데, 이제 군중 속에 있는 얼굴들의 환영, 어떤 번역이 따라면은 군중 속에서 유령같이 어떤 다가오는 이제 다가오는 얼굴들이라든가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또 두 번째 행위는
촉촉한 검은 가지 꽃잎들 이렇게 딱 어떤 두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중이라면 너무나 이렇게 군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많아가지고 소통이 될까 소통이 되지 않고 이렇게 뭔가 타인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 낯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딱 어떤 하고 나서 그건 뭐냐? 그 두 번째는 인류 어떤 거 좀 일종 어떤 거 연옥과 같은 거다. 인류 어떤 거 인간 어떤 거 멸망이라거나 그런 걸 예고한다. 이제 그런 걸 이제 감각으로 이야기했는데 감각은 이제 촉촉한 가지의 꽃잎들일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거 이것에 이제 또 어떤 다른 번역에 따르면은 이제 축축하게 젖은 이제 검은 나무, 검은 가지의 꽃잎들 이렇게 이제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촉촉하게 젖은 검은 가지라는 것은 그 가지는 언제 맞이하면 생생하게 초록이 나타나지 않은 가지니까 언제 잎들이 떨어져서 이제 어떤 것 좀 이렇게 꽃잎들이 이제 떨어져서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 축축하게 젖은 어떤 거 검은 이제 까맣게 죽어가는 나뭇가지에 핀 꽃잎, 그러니까 꽃잎이라니 우리가 그 겨울에도 동백 같은 거 보면 한 보름 동안 어떤 거 빨갛게 매화나 동백 피어 있다가 질 때 되면 시들시들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종말을 이렇게 좀 알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거가 이제 촉촉하게 축축하게 젖은 이제 검은 나무까지 이렇게 그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 것이 감각이라 이제 그렇게 소리가 산문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어떤 거 비인간적인 문명은 인류 어떤 거 멸망을 촉진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100년 전에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런 100년 전의 시인들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각으로 이제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주성기 시인이 축축한 거기서부터 좀 읽어주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 아, 여기요? 네. 축축한 검은 등의 감각적인 느낌이 가지와 만나면서 선명한 배경을 만들고 거기에 꽃잎들이 연결되면서 지하철역의 군중들의 모습이 특정한 의미를 지닌 하나의 이미지로 재생된다. 수사법상으로 보자면 우유시에서 이미지는 비유에 의해 발생한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병치시킨 의미가 그것이다. 비유어가 곧 이미지가 된 셈인데 그렇다면 비유어와 이미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가 의문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거 이제 군중과 유령이 어떤 것 좀 하나 어떤 것 좀 은유 관계죠. 말하자면 군중들이라는 거 서로 아무리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내 친척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고 제발 좀 사라졌으면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존재가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이 한번 비우려고 또 두 번째 병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물 축축하게 거는 나뭇가지에 젖은 꽃잎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축축한하고 꽃잎하고 이런 은유도 동사 은유가 있거든요. 축축한 어떤 것 좀 검은 나뭇가지하고 꽃잎을 은유 관계로 연결해 뭐 이제 연결해 놓음으로써 꽃잎이라는 거 언제 떨어질 줄 모른다, 죽을 줄 모른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우리 같은 거 좀 문명이라고 하는 거가 일종 이제 비인간적인 요소가 너무 크다. 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시를 쓸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막 뱉어버린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 어떤 것 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감각적인 언어, 감각적인 또 이미지가 이제 뭐가 좋은가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어떤 것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마나 선생의 이제 작품에
오리는 순간을 기다린다 이런 이제 이런 작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분이 지금 80대 후반 정도 되는 시인이신데 근데 이분이 아마 지금 한 70대 넘어서 쓰신 어떤 거 이런 어떤 거 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도 이렇게 어떤 거 감각이라거나 이미지라거나 자기가 어떤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좀 이렇게 뱉어버리기보다는 그런 걸 어떤 거 좀 이렇게 시로서 이제 해가는구나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주성미 시인 천천히 좀 읽어주시고요. 청둥오리는 연푸른 수면 위에 모관처럼 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수면 밑에서 쉴 새 없이 물을 젓고 있다. 쌀쌀한 바람에 묻어있는 연두색 미나리 냄새를 가려내는 내 시린 코끝처럼 귤빛 오리발은 시시각각 변하는 물의 온도를 재고 있다. 시베리아 고온 자작나무 숲을 건너는 눈바람 소리를 찾아 미지의 길을 날개칠 순간을 기다리는 오리의 몸은 언제나 반쯤 수면 밑에 잠겨 있다. 한 번의 폭발을 위하여 화약가루가 머금고 있는 적막한 기다림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오리. 삭막한 겨울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적은 날개 밑에 풀채. 오리들은 비치색 물빛 위를 고요히 흐르고 있다. 바람은 언제나 미래 쪽에서 불어온다. 기다림에 서린 긴장을 견디지 못한 야생의 매화가 첫 꽃망울을 터뜨리는 순간 오리들은 일제히 물을 차는 자욱한 빗소리가 되어 눈부신 하늘에 퍼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오리라고 하는 것이 오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들의 삶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 하는 것이 한 번은 어떤 거 비약해서 딱 어떤 것 좀 우리가 천상의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모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거 이제 말하자면 움직임이 없는 거 뭐 이제 나무로 빚은 기러기 있잖아요. 그 뭐 이제 기러기 안 짜니까 우리가 어떤 거 좀 오리가 물에 딱 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모간 기러기 목으로 이제 나무로 빚은 기러기가 있듯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물갈퀴질 어떤 거 이제 물에서 이제 하면서 뭔가 같은 거 날아올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우리가 지루한 것을 그냥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산다기보다는 언젠가 뭔가 이렇게 날아올 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기다리는 거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물 속에 있는 오리가 첫 번째 어떤 걸 우리 삶을 은유하는 거죠. 환유한다고 그러죠. 환유. 자, 오리가 물 속에 있는 어떤 거에서 비약을 준비하면서 찬 물을 견디면서 이렇게 좀 조용히 어떤 거 순간을 기다리는 거. 그런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거 좀 이건 병치 아까 병치 이야기 병치는 이제 시베리아에서 어떤 거 시베리아에서 화약가루를 머금고 있는 어떤 거 좀 뭔가 화약의 폭발 그러니까 눈발을 헤치면서 확 하늘로 이렇게 우리가 새들이 날아오듯이 시베리아하고는 차가운 세상을 딱 우리 같은 거 좀 그런 이제 용납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확 우리가 나는 것은 이제 눈가루를 또 화약가루로 운율을 해가지고 화약가루가 폭발하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박차고 오른다 하는 거 두 번째 이제 비유를 한번 했고 또 세 번째 비유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런 병치는 똑같은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는 물 가지고 한번 했죠. 물을 차고 오른다. 두 번째는 어떤 거 좀 이제 눈발을 어떤 거 눈밭을 차고 화약이 폭발하듯 차고 오른다.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또 세 번째는 똑같은 이야기는 매화가 겨울에 말이야 하여튼 거 좀 차가운 겨울에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린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는 다 죽어가고 뭔가 움츠리고 그러는데 움츠리지 않고 같은 거 매화를 터뜨리는 순간 그것이 우리 같은 거 오리가 비약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분이 아시아면 어떤 건 이제 이분이 시적 화자로 하면 나도 내 생애에
이 나이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걸 이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한번 내 비하가 확 이렇게 내 정신을 날개를 펼 날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좀 들려주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읽는 사람으로서는 각자가 오리 운명하고 자신 운명을 어떤 거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상상의 날개를 이렇게 좀 펼쳐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하듯이 이분이 전혀 그런 어떤 거 좀 우리가 좀 해설로 산문적 이야기나 그런 걸 전혀 완전히 감각이죠. 어떤 거 이제 오리가 이제 물 속에서 이제 발가락을 어떤 걸 계속해서 이제 물갈퀴질을 해야 되고 있다. 맞으면 시베리아 새는 어떤 거 새들도 겨울 여기서 한 번쯤에 이렇게 화약이 폭발하듯이 눈발을 헤치면서 이제 비약을 꿈꾼다. 또 겨울에 차가운 어떤 거 좀 이제 어떤 거 공기를 딛고 매화가 또 이렇게 꽃망울 펴뜨린다라든가 이런 감각이지 전혀 자기 어떤 발설이라거나 산문적으로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은 것.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대 말에서 80대에 쓰시는 이런 시도 이렇게 쓰시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의 시를 쓸 때는 이분보다 더 새로운 감각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3쪽에 보면은 그런 이런 해설은 그런 건데, 하마나 시인의 작품이 갖는 의미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시인은 진술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오직 정경만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의미들을 생생하게 살려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 좀 이렇게 나도 한번 어떤 언젠간 어떤 거 이렇게 좀 진창을 박차고 뛰어오를 거야.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말로 해봤자 필요 없고,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 정경으로 표시된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 감각을 통해서 이제 전달해야지 의의가 있는 것이지, 자기 말을 앞세워 버리면 이제 그것이 우리가 좀 가치가 그만큼 어떤 거 줄어든다. 우리가 그런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시도 이제 꼭 이제 여성적인 여부도 이제 유론진 선생이 생각하는 이제 좀 하고 있는 그런 작업하고 비슷한 어떤 거 정서 이제 선생님 바느질을 좋아하시니까 그 바느질을 가르치는데 3쪽에 보면은 내 안에 그 좀 큰 소리로 천천히 좀 읽어주셔요. 내 안에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바느질함이 열렸다. 사계에 물려놓은 한쪽 귀퉁이가 밤새 울컥이며 삐걱거리더니 그 닫혀있던 뚜껑이 털썩 한숨 내려놓듯 열린 것이다. 가득 붉은 빛이다. 내 안에서 들썩이던 바람을 꾹꾹 눌러 박음질해둔 붉은 솔기들이 보인다. 그가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설 때마다 내 속으로 들어와 촘촘히 박혀 망설임으로 새겨진 무늬들, 그 붉은 날들을 내 안 깊숙이 넣어두고 오랫동안 저어두었던 밤들, 어쩌자고 그대로 넣어두려 했던 것일까. 나를 비집고 나온 솔기들이 저렇듯 곱고 생생한데 아직 그대로 있는 마음, 이제는 열어두기로 한다. 이거 바느질이라 여성들이 바느질을 하는 것이 이제 물론 이 사람 바느질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천을 어떤 거 좀 잇대어서 뭔가 이제 좀 옷감을 만든다라든가 옷을 만든다 그런 거지만은 반대로 바늘을 콕 쪄주면서 자기가 어떤 거 이제 남편은 어떤 거 말하자면은 이제서 그가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설 때마다 내 속으로 촘촘히 박혀 이제 망설임을 새겨진 무늬들, 그러니까는 많이 가부장적인 그 세계에서 여성들이 어떤 거 이해를 받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그런 거는 이제 말로 이렇게 해버리기보다는 이제 바늘로 꼭꼭 자기를 눌렀다. 맞아면 누르는 거, 맞아면 어떤 거 이제 누른다, 이렇게 누르는 거지만은 또 솔기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어떤 솔기라는 건 잘 뭐 좀 옷감 뭐 할 때 이렇게 제대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거가 솔기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이렇게 누르려 하지만은 또 솔기가 이렇게 좀 도돌하듯이
무언가 같은 거 좀 바느질로 자기를 눌러뒀던 세계를 어떤 것 좀 박차고 나오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이렇게 하는 건데 여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듯이 이제 어떤 거 바늘이라고 하는 거가 여성 어떤 자기 절제, 참음 그런 거하고 이제 이야기 오고 솔기라고 하는 것은 옷에서 뭔가 약간 어떤 거 좀 마무리가 안 되고 뭔가 빚어 나오려 하는 것 그런 것이 여성의 이제 그런 어떤 거 이제 세계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거 그런 어떤 거 좀 그런 이제 정서라든가 그렇게 연결된 거죠. 이거 보면은 이 보면도 나는 이제 우리 어떤 거 좀 뭔가 우리 집안에서 할 말도 못하고 계속 나를 눌러두고 살아야 해. 그다음에는 나도 언젠가는 한 번쯤 그런 것을 어떤 거 좀 이제 비집고 어떤 거 좀 뚫고 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 뭐 이런 거지만은 그런 게 이렇게 산문적으로 이렇게 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좀 보시면 어떤 거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를 읽고 해석도 한번 좀 천천히 읽어주시고. 시를 읽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 그가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설 때마다 나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왜 나는 할 말이 없었겠는가. 망설이다 고작 침묵으로 대신했다. 그러나 침묵은 지워지지 않고 내 가슴에서 상처로 남아있다. 상처를 달래며 보낸 밤들. 그 끝에서 결국 상처는 골마 터지듯 내 가슴에서 붉은 빛으로 터져나왔다. 막상 터져나오자 곱고 생생하다 하여 이제는 내 마음을 열어두기로 했다. 뭔가 좀 솔기라고 마음을 연다라고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좀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이현숙 시인이 4번 종종 뒷산에 그래서 4페이지 거쳐 읽어주시고요. 종종 뒷산의 산새들이 학교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다. 유리창에 숨어 사는 뒷산 때문이라고도 하고 발효한 산 열매를 쪼아먹고 음주비행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새가 되고 싶은 유리창의 음모라는 풍문이 설득력이 있다. 유리창에는 새의 충격이 스며 있다. 유리창은 종종 깊은 울음을 운다. 비가 올 때는 눈물길이 10길, 20길이 생긴다.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새는 다시 살아나 유리창을 마음대로 통과하며 살아간다고 한다. 산맥과 달림도 마음대로 뚫으며 날아다닌다고 한다. 이제 이 시도 유리창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 좀 학교 현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한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학교 유리창에 이제 부딪혀 죽는다는 것은 학교라는 게 뭔가 같은 거 투명하고 이렇게 좀 그런 세계 같지만은 유리창 딱 닫아버리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뭔가 같은 거 좀 이제 가침의 세계라든가 교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리창의 새들이 어떤 거 이제 우리가 어떤 거 부딪혀 죽는다라든가 이제 유리창에는 새의 충격이 스며 있다. 유리창은 종종 깊은 울음을 운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사이가 뭔가 같은 거 좀 가두고 말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항상 그것이 이제 좀 뭔가 울음속에 울음이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물방울 속에 그 유리창에 이제 비 내릴 때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어떤 거 좀 눈물길이 있다. 눈물길이라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교실 어떤 거니까 이제 현실 이야기하는 거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새는 다시 살아나 유리창을 마음대로 통과하며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또 학교라는 게 아무리 가둔다 해도 어떤 거 좀 또다시 어떤 거 좀 살아나서 개성을 어떤 거 죽이지 않고 또 이렇게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거 좀 움직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이제 들려주고 있는 시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거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는 어떤 거 좀 하나는 인간의 삶에 대한 것이었다면 한편으로는 여성의 삶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학교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가 이런 거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자관 어떤 감각을 동원해서 이렇게 좀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떤 거 말하자면 유리창이라거나 어떤 그 바느질 함이라든가 좀 어떤 거 좀 이제 잔잔히 어떤 거 물 헤엄치는 오리 어떤 거 때 아닌 비상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것 좀 우리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충분히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런 걸 또 시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너무 이제 짜임이라기보다는 또 이제 재밌게 쓰는 어떤 거 그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윤호진 선생이 배윤진 선생이 성함이 비슷해서 배윤진 선생이 6쪽에 여보시오 거기서부터 천천히 한번 좀 읽어주시고요. 충청도말로 하세요. 여보시오, 누구시오? 예, 저예요. 누구시오? 누구시오? 아들, 막내 아들, 잘 안 들려요. 저라고요. 민복이. 예, 잘 안 들려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당체 안 들려서. 어머니, 예, 애비가 동네 일 보러 갔어요. 두뇌우 다 그러니까 이따 다시 걸어요. 예, 죄송합니다. 안 들려서 털컥. 어머니, 저예요. 전화 끊지 마세요. 예, 애비가 동네 일 보러 갔어요. 두뇌우 다, 예, 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따 다시 걸어요, 어머니. 예,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안 들려 먹어서니 덜컥. 달콤 안에 집에 전화를 걸었네. 어머니가 자동 응답기처럼 전화를 받았네. 전화를 받으시며 슬기의 경을 읽어주시네. 내 슬픔이 맑게 깨어나네. 네, 이런 거 약간 재밌게 이거 성유라든가 이렇게 어떤 거 이제 우리가 어떤 거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제 이것도 감각적으로 이제 전화기라든가 좀 자동 응답기라는 걸 통해서 요즘 우리가 좀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하고 얼마나 불통인가. 그다음에 서로 이제 우리가 부모 세대를 좀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좀 들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앞에 다른 거 재밌게 쓰면서도 이제 의미 같은 거 전화기라든가 자동 응답기라든가 이런 어떤 거 좀 감각적인 우리 시대를 좀 대표하는 어떤 그런 걸 통해 요즘에는 이제 이것보다 더 심해서 이제 우리가 좀 또 다른 어떤 그 좀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좀 그 이제 화자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좀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떤 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듯이 이제 약간 너무 이렇게 한민복음 시처럼 약간 이거 풀어진 듯 하면서도 시라는 게 좀 재미도 있어지만은 에센스한 것은 전화, 자동 응답기라고 하는 거니 뭔가 같은 기계라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어떤 거 소통이 제대로 되는 것을 이제 꽝꽝 이제 막아버리고 있는가.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전화 응답기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거 우리한테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어떤 거 감각을 좀 이라든가 그런 어떤 거 그런 걸 대상을 하나 잘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를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거 오리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거 바느질함이라든가 유리창이라든가 그 전화기라든가 우리는 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거 좀 뭔가 감각적이고 그걸 그 속성이 잘 어떤 거 자기 마음하고 이제 시인의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그런 소재를 이제 골라서 이제 시를 써 나가는 것이 훨씬 어떤 거 설득력이 있고 좀 생명력이 있는 시를 쓸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